2023년 두 개의 모니터 불빛 아래 한 프로그래머가 앉아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주황색과 흰색의 스택 오버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이 화면에는 몇 년 전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수많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 버그를 설명하고 시카고의 또 다른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바 코드 조각을 올립니다. 방갈로르에 있는 누군가는 첫 번째 해결책이 때때로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을 추가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수많은 정보 교환이 쌓여 역사상 가장 큰 기술 지식 라이브러리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똑같은 프로그래머가 똑같은 책상에 앉아 있겠지만 더 이상 포럼 페이지를 여는 대신 AI 비서를 켤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오류 메시지를 채팅창에 붙여넣습니다. 몇 초 만에 수정된 코드 블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프로그래머는 해결책을 에디터에 복사하여 붙여넣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오류가 사라집니다. 프로그래머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한때 공개 포럼에 게시되었을 설명은 더 이상 공유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인터넷을 도구와 화이트보드, 설명서로 가득 찬 거대한 작업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엔지니어들은 서버 고장 수리 방법을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기자들은 발견과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는 기사를 뉴스룸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실험과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을 업로드했습니다. 키보드로 작성된 모든 문단은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식의 조각이 되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이 쓴 방대한 글들을 통해 학습합니다. 웅웅거리는 프로세서들이 가득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방대한 텍스트 라이브러리를 모델에 입력합니다. 책, 코드 저장소, 그리고 과학 논문까지요. 모델은 문장들을 읽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할지 예측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수십억 번의 반복 학습을 거치면서 시스템은 문단을 작성하고 개념을 설명하며 놀랍도록 유창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의 품질은 학습에 사용된 자료에 크게 좌우됩니다. 시스템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수백만 개의 실제 설명을 통해 학습할 때 인간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포착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상한 버그를 설명하고 과학자가 실패한 실험을 설명하거나 정비공이 고장난 센서에 대해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공통된 지식풀에 다양한 관점을 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은 사람들이 기여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생산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스택 오버플로우의 답변을 게시하여 사용자 이름 옆에 표시되는 평판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자들은 독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출판사가 광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문적인 신뢰도를 쌓고 미래 실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식 창출이 경력과 비즈니스 또한 지원하는 거대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이 동일한 질문에 직접 답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I 비서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받는 학생은 한때 비슷한 질문들이 논의되었던 원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챗봇으로부터 작동하는 코드를 받은 개발자는 해당 해결책을 설명하는 공개적인 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개적인 기록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AI 시스템이 인간이 만든 자료가 아닌 이전 AI 시스템이 생성한 자료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일리아 슈마일로프가 이끄는 연구팀은 새로운 모델이 이전 모델이 생성한 합성 텍스트로 훈련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험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명확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모델의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약간 더 반복적이고 다양성이 약간 떨어지는 텍스트를 생성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팀은 이 현상에 극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델 자가 포식 장애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생물학에서 유기체가 자신의 일부를 섭취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할 때 모델은 희귀한 표현보다는 통계적으로 흔한 구절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후 시스템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한다면 그 시스템들은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언어 패턴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 학습 주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간 작가들로부터 나오던 다양성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사무실 복도에 있는 복사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본 서류를 복사기에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복사본은 원본과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음 사람이 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하면 미세한 디테일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세대를 거치다 보면 글자는 흐릿해지고 희미한 흔적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복사기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정보는 점차적으로 디테일을 잃어가는 것이죠. 인터넷 자체도 비슷한 주기에 접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천 개의 웹사이트에서 기사, 요약, 포럼 답변, 자동 게시물을 생성합니다. 훈련 자료를 위해 웹을 스캔하는 미래 모델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합성 콘텐츠의 일부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글쓰기가 더욱 설득력 있어짐에 따라 어떤 텍스트가 사람 작가로부터 나왔고 어떤 텍스트가 이전 모델로부터 나왔는지 식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때 방대한 양의 인간 지식을 생산했던 플랫폼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인공지능 도구를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직접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구독 시스템과 기술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택의 작가들은 온라인 편집기에서 에세이를 작성하고 오로지 웹 트래픽에 의존하는 대신 유료 구독자들에게 직접 발송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실로스코프와 프로토타입 하드웨어로 가득 찬 엔지니어링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은 새로운 설계를 계속 테스트하고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밤샘 디버깅 중에 발견한 특이한 버그에 대해 기술적인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와 회로기판 또는 실험실 장비를 비추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튜토리얼을 녹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붕괴하기보다는 재편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럼 스레드와 블로그 게시물로 가득 찬 거대한 개방형 도서관 대신 지식은 더 작은 커뮤니티, 연구 그룹 및 전문화된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기술 뉴스레터를 읽거나 시연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또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이어그램과 스크린샷으로 설명하는 비공개 토론 채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애초에 인터넷을 구축했던 것과 동일한 원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텍스트 편집기를 열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며 신중하고 자세하게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포럼 페이지에 나타나든 연구 논문에 실리든 녹화된 튜토리얼에 담기든 그 설명은 미래의 시스템이 배울 또 하나의 작은 인간 지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